한번 의혹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런 거죠. 그 타겟 데이터를 삭제해야 돼. 왜냐면 시간도 벌어야 되고 데이터도 없애버려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삭제했다 손들 사람도 필요해. 이런 필요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을 확 덮어버릴 희생양이 필요해요. 모두 짊어지고, 그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유서를 쓰는데 본인은 실제로는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협조적으로 유서를 쓸 사람이 필요해.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사람으로 그 임 과장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고 지난 시간에 의혹을. 그래서 제기한 의혹은 이런 거였죠. 자신은 죽지 않을 거라고 오인한 당사자를 실제로는 작업한 타살설, 프로파일러, 배 프로파일러는 자살 유도설이었죠. 뭐 하여튼 어쨌든 지금 정확한 진실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추론들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제가 좀 일주일 사이에 좀 바뀌었어요, 생각이. 두 번째, 마티즈 논란 얘기를 길게 했단 말이죠. 이게 번호판이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고 하얀색 안에 글씨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녹색의 빛이 날아갔으면 그 번호 색깔 이 하얀색인데 그럼 번호는 더 보이지 않았어야 할 텐데, 뭐 이런 얘기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여기 범퍼 가다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범퍼 안 보인다 이거. 여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죠. 그래서 경찰에 실험을 했어요. 그죠? 네, 그 얘기 한번 해볼까 하는데, 보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갔어요. 여기에 CCTV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경찰 실험차입니다. 여기 범퍼가 보인단 말이에요. 강문 범퍼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시죠. 이게 흰색 번호판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안에는 글씨가 없어요. 흔적이. 녹색을 달리게 했는데 해상도가 낮고 비례 반사 때문에 녹색 번호판이 흰색으로 보인다. 그러니 우리가 의심을 가진 그 국정원 마티즈도 실제로는 녹색이었는데 흰색으로 보인다. 그 실험을 한 거거든요. 뭘 비교하냐면 이게 이제 국정원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험차예요. 이 둘을 잘 비교해 보시면 우선 요 녹색 버스 정류장에 요 둘레 있죠. 여기 원래 녹색이에요. 희한하게 근데 이게 날아갔어요, 빛이. 녹색이. 하필 여기가 녹색이네? 이게 빨간색이었으면 상관없을 텐데 녹색이야 이게. 물론 같은 CCTV죠. 같은 각도고. 근데 여기를 보세요. 이 녹색. 요 녹색과 함께 이 녹색이 같이 사라진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드세요? 그런 의혹이 살짝 들지 않으세요? 그래 보세요. 이 노란 부위, 폐차 포스트가 있는 노란 부위도 색깔이 많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 화면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중앙선이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주황색이 하얀색으로 보여요. 경찰은 발표할 때 이렇게 비교 안 했어요. 어떻게 비교했는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원래 국정원 차와 실험차를 둘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분명히 화면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해상도에 똑같은 카메라를 비슷한 시간대에 찍었다고 하는데 색상이 크게 차이가 있죠. 그리고 요 마티즈, 범퍼, 요렇게 보면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번호판 숫자도 안 보이고 범퍼가 있어요. 흔적이. 그죠? 분명히 범퍼 흔적이 분명히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 이거를 저희가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왼쪽이 실제, 오른쪽이 실험.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죠? 천천히 옵니다. 다시. 자, 여기서 잘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번호판 안에 뭔가 글씨 흔적이 계속 보여요. 여기는 전혀 없어요. 새하예요. 네, 여기는 범퍼 흔적이 전혀 없고 범퍼 흔적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이 색상이 계속 다르죠. 빛이 날아간 게. 오른쪽을 잘 보세요. 범퍼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번호판에 번호의 흔적이 계속 나오지 않아요. 전혀. 이거는 경찰이 발표한 거예요. 경찰이 발표한 건 뭐냐면 실험차가 해상도가 높은 카메라를 찍었더니 파란색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니, 녹색이. 그러니까 실험차를 놓고 원래 CCTV와 해상도 높은 카메라를 달아서 했더니 녹색 차여도 이쪽에서는 하얗게 보이고 이쪽에서는 녹색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녹색이어도 하얀색으로 보였던 거다.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교묘한 겁니다. 보여주려면
이렇게 보여줬어야 돼요. 오리지널하고 실험하고, 오리지널하고 실험의 차이를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여기다가 조사를 해봤어요. 뭐냐면, 오리지널 화면을 프레임별로 잘라가지고, 그 밝기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도록, 일단 어둡게 만든 다음에, 밤처럼.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를 강하게 줬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전체가 다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금 밝게 빛나는 건 하얀색에 가까운 곳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똑같은 정도로 밝기를 어둡게 하고 밤처럼 그 다음에 콘트라스트를 높여봤어요. 실험 영상을.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녹색이 있는 부분이 인공적으로 밝게 만들어졌다고요. 영상을 분석한 영상 전문가의 이야기는 녹색 부분을 인위적으로 대단히 밝게 만들었다. 이건 자연광이란 말이에요. 아침에 여기 뭔가 인공 광원을 비추거나 이 부분에 마치 영화 할 때 왜 반사판 같은 걸 비추거나 아니면 이 화면을 만졌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고서 왜 이 부분, 이건 녹색이란 말이에요. 녹색은 어두워져야 돼. 같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어두워지지 않고 밝게 빛나더라. 그래서 저는 경찰이 녹색 차량을 보내고 찍은 화면 그 자체를 의심합니다. 이 CCTV가 제대로 녹색을 찍었는데 하얗게 나온 건지 아니면 하얀 걸 하얗게 찍은 건지 지금으로서는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의 실험 결과도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면 동선상의 다른 CCTV를 확인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CCTV가 많은 세상이 요즘.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이 국도를 타고 일로 들어와서 이 길 화산리예요. 화산로를 쭉 타고 일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중간에 CCTV가 여기서 한번 찍히고 요 삼거리에서 한번 찍혀요. 지금 공개된 것은.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동백파출소 5km에서 이 근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려면 어디를 돌아가든 결국은 이 45분 국도를 타야 돼요. 그래야 일로 들어가거든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일로. 화산로가 들어가는 데를.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45분 국도상의 CCTV만 확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과거의 성완종 사건이나 이런 사건 때 당일날 바로 등장한 게 뭐냐면 집에서 나오는 CCTV예요. 이 사건 신고를 받고 그런데 제일 먼저 나온 CCTV는 우리가 본 거는 저 끝에 도착 지점 근처의 CCTV가 해상도 낮은 거 2개밖에 없단 말이죠. 사실은 보세요. 용인 동부경찰서 1종합상황실 잘 되신다. CCTV. 그리고 요즘은 경찰서하고 동부경찰서의 관내 CCTV 현황도 봤어. 졸라 많아. 한마디로. 그리고 용인시에서는 UCT라고 요즘 지자체에서 이런 통합 CCTV 관제센터 있거든요.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요. 동선을 알았잖아요. 휴대폰 조회를 해서. CCTV 찾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건 첫날부터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 CCTV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 CCTV에서 시간 TV 바꾸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장 CCTV가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그 번호판 이걸 왜 실험을 해? 쭉 따라 올라가가지고 이 CCTV 쭉 따라 올라와서 이 차가 이렇게 왔다고 번호판 해상도 높은 거 보여주면 되잖아요. 왜 아직도 안 보여주냐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 일체를 제출 바람. 그리고 저는 뭘 보려고 그러냐면 혹시 이 차량을 줄기차게 따라가고 있는 차가 혹시 없는지. 그 CCTV 바로 뒤에 잡혔을까?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도 국정원이.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상상과 추론을 하고 있는데, 예. 그걸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국도, 이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인터넷은 해상도가 좀 낮은데 이렇게 보니까. 국도상에 어디로 지나가든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이 CCTV들이. 사실은 금방방 나왔어야 돼요. 제일 먼저. 집 앞에 이렇게 나가고. 아니, 사건 재구성할 때 당연히 하는 과정이잖아요. 졸라 수상한 거죠. 자, 신고. 여기서부터 의원님이 좀 등장해 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동백파출소에 그 부인이 직접 가서 신고를 합니다. 최초로. 직접 동백파출소를 방문하여서. 가깝다는 얘기죠. 본인의 거주지에서.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내일 의혹 제기를 할 건데요. 급하잖아요, 지금. 네. 신고를 하려면 바로 옆에 본 경찰서가 있어요. 근데 그리 가지 않고 5km
밖에 떨어진 동백파출소로 갑니다. 오케이. 10시 16분에 동백파출소에 옵니다. 방문해서 신고해요. 5km나 떨어진 데인지는 몰랐어요. 5km 떨어진 데 와서 신고를 방문해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출소 내에서 112에 전화를 합니다. 파출소 내에서 전화 신고 기록을 남긴 거죠. 전화 신고를 해서 위치 추적 요청을 해요. 112에다가. 그리고 6분 후에 신고를 취소합니다. 6분 만에 마음이 바뀌는데 이유는 뭐냐면 6분 후에 전화 내용이에요. 남편이 갈 만한 데를 한번 가보려고요. 그리고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의원님 여기 사실 말씀입니까? 저는 이게 네. 굉장히 이상하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이거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나왔어요. 바로 인근에 3분 내 거리에 경찰서를 갈 수 있어요. 안 가고 동백파출소로 갑니다. 그리고 밖에서 파출소 밖에서 그러니까 119로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119에서 사건 접수를 받습니다. 119를 먼저 신고합니다. 먼저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119에서 112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실종 신고는 112에 해라. 112 해라. 우리는 찾을 테니 실종 신고는 112에 해라. 네. 네? 그래서 동백파출소 바로 밖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경찰이 그 말은 맞거든요. 그 유도는. 그러면 112로 전화 통화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112로 파출소 안에서 신고를 합니다. 그게 녹음된 거예요. 네, 네. 신고를 하고 정확하게 통화를 끊고 나서는 3분이에요. 네, 바로죠, 바로. 그러니까 신고할 그 통화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신고를 하고 6분 후에 다시 취소를 합니다. 112 신고를 취소한다. 취소 이유는 남편이 갈 만한 데를 한번 가보려고요. 자,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시 112로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 네. 제가 신고를 취소했는데 취소가 제대로 접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11시 37분. 아까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지났습니다. 보세요. 아까 시간이 10시 31분이죠. 취소한 시간이.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11시 37분에 취소를 했는데 접수가 안 된 것 같다며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112에 다시 신고를 해요. 내가 취소했는데 아직도 취소 안 된 것 같다고 취소해달라고 전화를 한다고요. 그 전에 일반인은 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취소가 안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누가 말해줘야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알고 아니 누가 세상에 어느 누가 내가 취소 신고를 했는데 취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확인해봐요. 근데 그렇게 전화를 해요. 1시간 후에. 그리고 나서 37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근데 14분 후 51분에 다시 또 신고를 해요. 112에. 실종 신고를 다시.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이게 얼마나 이상하냐면 최초의 설명은 짐작이 가는 것이 불뚝 생각나서 이런 거거든요. 취소 이유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랬다면 119도 취소해야죠. 그죠? 119는 취소하냐. 이렇게 굳이 두 번이나 전화해서 취소하려고 노력했는데 119는 건드리지 않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가족이 실종이 됐는지 아니면 어디 놀러 갔는데 잠시 연락이 안 되는지 몰라. 불안해. 그럼 실종 신고는 걸어놓고 그거 가면 되잖아요. 왜 굳이 전화를 해서 계속 취소를 하냐고. 굳이 꼭 취소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 두 번째 취소 과정은 이렇습니다. 아까 실종 신고하고 취소했는데 아직 경찰분이 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112에 전화해달라고 무슨 얘기냐면 1시간 후에 1시간 전에 취소했는데 경찰관분이 그 취소가 접수가 안 됐다고 해서 다시 취소 접수를 하는 거라고. 어느 경찰이 취소 접수가 안 됐다고 알려줍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굉장히. 자, 근데 이것은 112 통화 내역이고요. 119 소방대 무전 기록과 통화 내역을 종합해 보면 119에서 최초로 발견합니다. 현장을. 그게 11시 28분에 근처 주민한테 들어요. 빨간색 마티즈가 올라갔다. 근데 주민한테 그 목격 진술을 확보한 그 지점과 실제 마티즈 차량이 발견된 지점은 성인의 보통 걸음으로 걸어가면 2분 내지 3분이 걸려요. 그러면 30분경에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11시 30분경에요. 11시 30분경에 네. 중요한 사실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33분에 거미줄을 쳐도 되냐? 라고 무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119 대원 간의 통화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자, 거미줄은 무슨 얘기냐면 유선 전화로 하겠다는 거예요. 용어입니다. 거기. 무전기가 아니라 무전기.
그 얘기는 뭐냐면 주변에 무슨 뭐 레카차 이런 데서도 무전기 감청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무전은 다 기록에 남기도 하고 누구도 듣니까 그래서 무전기가 아닌 휴대폰이나 일반 전화로 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기록에 남지 않는. 그러니까 왜 굳이 일반 통화를 하냐고. 자, 그리고 보통 차량을 처음 발견했으면 일부가 뭐예요? 찾았다. 발견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 이 무전 기록이 없습니다. 자, 그 무전 기록도 없고요. 첫 마디가 뭐였나요? 첫 마디가 거미줄인가요? 아니, 거물줄은 4번 정도 등장해요. 네. 총 대화록을 보면 여러 번 일반 통화를 합니다. 기록에 남지 않는. 근데 발견했다, 찾았다 이게 무전 기록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없고. 그 자, 내용은 그런데 없어요. 현장 주민에게 목격을 듣고 목격 진술을 확보하고 그러면 30분경에 차량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시신을 찾았다 하는 것은 그로부터 27분쯤 후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발견하고 시신을 발견한 건 또 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자, 썬팅이 너무 진해서 자, 그런가요? 그런데 차 문은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국회 처음 보고한 119 소방대 현장에 가서 시신을 발견했을 거 아니에요. 시신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첫 번째 보고는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이게 첫 보고예요. 하루 후에는 아닙니다. 운전석 앞좌석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바꿉니다. 정확하게는 조수석 뒤에요. 이게 헷갈릴 자리가 아니잖아요. 조수석 뒤에 있던 시신을 조수석 뒤에서 발견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고는 운전석으로 바뀌어요, 이게. 근데 운전석이 맞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어요. 운전석이 맞아요. 근데 첫 보고가 착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착각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찰청에 가서 제가 물었어요. 그걸 착각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희가 현장을 처음 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의혹을 제기한 것은 일부러 112로 취소한다, 뭐 한다, 자꾸 이렇게 하면서 경찰 출동을 실제로 방해한 거 아니냐. 저도 비슷한 의혹인데요, 여기서. 일단 보면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신고하고 취소하고 했느냐. 경찰이 아직 도착해서는 안 되는 시간대였던가? 혹시? 아니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보도를 보면 국정원에서 전화하라고 해서 전화했다고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 부인에게. 회사에 도착하지 않으니 빨리 신고하라고 해서 부인이 신고했다고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 과정 전체도 사실은 국정원의 지시에 따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신고했다. 3분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취소해라. 취소했다가 아직도 취소 안 됐어. 확인해보니까 국정원 알 수 있죠. 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지. 경찰이 현장에 들어간 것이 발견되고 나서 1시간 반 후 정도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경찰한테. 같은 의혹인데 경찰이 어쨌든 아직 도착해서는 안 될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얼핏 떠올린 추론 중에 하나는 소방서에서 사람을 찾을 때 하고 경찰이 찾을 때 차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제 경험만을 기준으로 해보면 경찰이 길에서 단속하거나 이럴 때 주민등록번호 이름 대면 사진이 튀어나와요. 내 사진이. 경찰은 신분조회가 바로 된다고요. 경찰이 먼저 도착해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사망자와 찾고 있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사진을 땡겨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차에 타고 있다가 무조건 그 당사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진을 보고 맨 마지막에는 가족이 확인을 하죠. 영안실이나 같은 데 가서. 이걸 경찰은 할 수 있고 119를 할 수 없는 차인가? 추론하는 거죠. 자, 또 이상한 점을 제가 세계 최초로 공개합니다. 소방서는요, 광역단체별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경기도 용인시잖아요. 제일 높은 단위가 경기도 소방본부예요. 근데 이 현장 사고 지점과 용인 소방서가 있습니다.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경기도 소방본부가 출동했어요. 그러면 보통 용인 소방서에 가서 상황실을 차리고 그 본부 직원들이 거기 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용인 소방서로 안 갑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바로 현장, 현장으로. 바로 현장으로 가요. 사실 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전혀. 그래서 아까 김총수가 보여줬던 사진 있잖아요. 조그만 삼거리 2개 있잖아요. 두 번째 삼거리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본부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근데 이례적인 정도가 아니라. 경찰과 소방대에서 처음에 실종 신고를 받은 것은 이분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45세 무직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직업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40대 무직 혹은 회사원이죠, 그냥. 인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안 갑니다. 근데 본부에서 달려왔다는 거죠. 근데 본부에서 달려온 거죠. 근데 27일에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이 현안 보고를 했죠. 알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국정원들의 휴대폰에는 MDM이라는 위치 추적 장치가 다 부착이 돼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현안 보고에서 국정원이 밝히기를 시신이 발견됐을 때 같이 있었다는 거죠. 현장에 요원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국정원 직원, 용인에 사는 국정원 직원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 정보위에서 공개했죠. 네. 네. 사실 국정원의 설명은 저는 처음부터까지 다 안 믿어요. 왜냐하면 국정원의 설명은 이 사태를 피해가기 위해 이 사태를 덮고 무마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도 왜냐면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믿지 않고 선별적으로 하다 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깡그리 무시하거든요. 깡그리 무시하고 다 재구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정보위에서 나왔던 거기 국정원 요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명 제껴두고 119와 112 이상한 행동만 지금 보자면 어쨌든 112는 거기에 빨리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존재했을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사실 국정원 요원이 거기 있는데 있다고 쳐요. 112가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정보위에서는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경찰이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정원 요원이 가긴 갔지만 접근할 수가 없었다고. 경찰 밑에 국정원인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설명이죠. 근데 정말 이상한 건 국정원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소방서에서 갈 때 같이 가 있었고 같이 발견을 했는데 언제 처음 알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1시 30분 경에 차량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건 경찰이 아니라 119 소방대에서 한 것이고요. 그 사이에 경찰은 신고받았다가 취소했다, 신고받았다가 취소했다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오늘 경찰청에 가서 그랬어요. 선이든 악이든 합리적 의심을 하자면 결국은 경찰이 현장에 제일 먼저 가는 것을 방해받았지 않느냐. 뭐랍니까?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런 뉴스가 아니잖아요, 의원님, 이거는. 왜냐? 적극 부인하지 않고 있는 거죠, 경찰에서. 근데 자. 총수 추정대로 그 정말 사진 조회 때문이었다면은 아니, 그러니까 경찰 경우에는 꼭 사진이 그것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물론 그러니까 예. 사진 조회가 가능한데 소방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가정에서 본다면 사진을 보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서 저는 또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제가 오늘 경찰청 방문해서 마티즈 차량 관련해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물었는데요. 마티즈 차량에서 이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그 순간 저의 촉이 발동했어요. 혹시 저 차량을 이런 의심을 했어요. 즉시 폐차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지시했어요. 저 차량을 추적해라. 그때 우리 비서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의원님 바로 폐차했는데요. 장례식 다음날 여기 보면 마포구청 여기 딱 나와 있잖아. 저것들이 폐차하지 않을까 하고 바로 떼서 당일날 알았고 그것을 한겨레 줘서 한겨레 단독 특종을 했다는 거죠. 의원님 최초로 알았다는 건데 근데 이제 발인 18일 날 사망합니다. 그리고 21일 날 발인을 합니다. 장례에서 금방 치르고 금방 발인했어요. 그리고 22일 날 폐차를 해요. 발인 다음 날. 엄청난 속도로 폐차를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망 신고 전에 폐차부터 했어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폐차업자한테 저희가 전화를 했어요. 폐차에 필요한 서류가 뭐냐? 그래서 쭉 얘기하는데 가족관계부가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그게 여러 가지 서류 중에 하나가 필요해요. 그런데 사망 신고를 하면 그게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가족관계부에 이 가족이 사망했다는 등록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업체한테 물어봤어요. 발인 다음 날 폐차하는 경우가 있냐? 그런 경우는 못 본 것 같다고. 사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갑작스럽게 죽잖아요? 폐차 같은 거 생각 안 나요. 왜냐면 너무나 많은 일이 갑자기 올스톱됐거든요. 그럼 처리해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정말.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면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가고 해결해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발인을 하고 사망 신고도 하기 전에 폐차부터 했어요. 그리고 서류를 보니까 서류를
가족관계부 그 사망 신고 후부터 일주일 후에 떼게 돼 있어요. 일주일 후에 나온대요. 그러면 회차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망 신고도 안 했는데 회차를 바로 할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업체가 하는 말은 여러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있긴 있다. 사망 신고를 하기 전에 살아 있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면 업체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증하고 자동차 등록증하고 두 개를 가지고 가서 위임장을 받아서 말하자면 대리 폐차를 하는 겁니다. 마치 이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등록증하고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폐차를 할 수 있으니까 위임장이 있고 가족에 그렇게 처리했을 것이다. 만약 했다면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는 흔한 케이스냐 그런 절차를 알아서 하는 경우가 그걸 아는 사람 일반인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사망하고 나서 폐차할 때까지 6개월 이내만 하면 돼요. 폐차 급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폐차부터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 그 다음날 폐차를 했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국정원이 폐차하라고 한 거 아닐까? 진작에.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부인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것도 국정원이었다면 그 뒤에 사항들에 대해서 국정원들이 조언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더더군다나 이런 큰 사건에서 근데 그거에 대한 단서는 결국 그 임모가장 부인의 통화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경찰 제가 방문했을 때 통화 내역 확보했냐 했더니 확보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보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확보를 왜 해야 되죠? 뭐 이런 거예요. 단순 자살인데. 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국정감사는 앞으로 이 안행위에서 따질 일이 많이 있으니 어쨌든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많은 사안인 만큼 단순 변사 사건으로 수사 종결한 것은 왠지 이상하다. 종결한 거 맞냐 했더니 종결한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의혹이 많은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수사 종결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계속 이 부분을 우리 야당에서 문제 제기할 테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하시라 이렇게 하고 왔어요. 짧게. 이게 국정원이 그 이후로 이제 해명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정원은 경찰이 그 현장에 못 오게 해서 못 가고 아무것도 모른다. 그건 지랄인 거죠. 지랄. 답변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 아까 이제 김현 기자가 얘기했던 위치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사실 신고하라고 할 필요도 없어. 자기들이 가면 되지. 그리고 자기들이 가는 게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한 거죠. 문제도 안 일으키고. 지금 문제를 일으킨 거거든요. 거꾸로. 이거는 이제 인과등에 삭제했다고 그러는 건데 4급 이하는 삭제 권한이 없다. 국정원의 내규래요. 그냥 웃기고 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컴맹이 할 소리예요. 컴맹이. 그 다음에 현재 삭제가 51건이라고 밝혔거든요. 테스트용으로 31건, 실패 10건, 대북 대테러가 10건. 이걸 지웠다는 건 51건이. 그러면 왜 자살했어요? 테스트용 실패 아무 문제 없잖아요. 대북도 아무 실패 문제 없고. 자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100% 살려낼 데이터잖아요. 자기가 삭제한 것이 도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문가인데 51개 문제없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금방 복구할 수 있는데 왜 자살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겨레가 찾아낸 300일 동안 요 기간 동안의 자료를 보면 88만 건이랍니다. 국정원이 타겟으로부터 모은 정보가 88만 건이고 그거를 환산하면 카메라 스크린샷은 25,000장, 통화 녹음 파일로는 530시간이에요. 51건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있었고 그걸 삭제했다면 그 대상은 이렇게 광범위하다고요. 이것도 1년치만 한 거예요. 이걸 구매하고 4년이 지났지만 한겨레에서 최근에 낸 기사 중에 제일 일을 많이 한 기사예요, 이게. 저 김혜원 기자가 찾아냈죠? 저 개고생했습니다. 딜리트 키도 말도 안 되고 삭제 51건도 말이 안 되고 51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은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다 말이 안 돼. 해명은 하나도. 처음부터까지 전부 다. 가장 최근에 나온 답변은 오늘 이제 그 여당 간사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한 얘기인데 삭제 사실도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 혼자 죽인 거예요? 누가 몰랐다는 거예요? 국정원에서 몰랐다. 딜리트로 삭제한 그것도 거 몰랐다. 아. 몰랐고 유서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는 겁니다. 정말. 그때 해명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자. 그리고 이제 본인이 당사자가 10억을 거의 다
집행하고 본인이 그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사자 죽어서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팀원이 5명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메일상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훈련 받을 때도 5명 등장하고 해킹팀과 주고받은 메일 속에 5명이 한 팀, 훈련 때는 4명. 훈련 4명 받고 5명이 한 팀, 5명한테 권한을 주거든요. 로그인을 할 그 프로그램에 5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팀원 4명이 있잖아요. 왜 몰라? 아는 사람이 이제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개뻥인 거죠, 개뻥. 카카오톡도 안 된다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전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휴대폰 혹은 PC의 모든 권한, 루트 권한이라고 하는데 모든 권한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카카오톡만 안 봐요? 개뻥인 거죠. 실시간으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한 3, 4초의 딜레이는 생겨요. 땡겨 와야 되니까. 3, 4초 후니까 실시간이 아닌가? 말이 안 되는 해명인 거예요. 다. 그리고 이제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원님이 한 발 더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거미줄. 이게 5번 등장해요. 4번이 아니라. 4.7 상황실, 거미줄 가능한가? 거미줄 나갈게요. 거미줄 나갈게요. 이게 다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는 이 무전이 아니라 다른 전화로 다시 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소방대원들끼리 은어라는 거죠. 은어. 그걸 의원님이 세계 최초로. 왜 자기들끼리 따로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 사건에서. 최종 위치도 이동됐어요. 뭐냐면 오전 10시 반에는 화산리 34번지라고 보고했다가 마지막 발견된 거는 화산리 17번지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최종 위치는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도 이상하고요.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닷속의 한 유서, 응? 이렇게 줄이 안 맞잖아요. 여기만 미리 알고 있었다. 누군가 써놓은 걸 미리 봐서 이 꺽쇠가 들어갈 걸 미리 알고 칸을 벌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추론했었죠. 그리고 받침돌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님이 받침돌을 왜 있다고? 이거 물었어요, 제가. 경찰. 네. 했더니 경기도 경찰이 이거 받쳐놓은 거다. 아, 경찰이 해놓은 거다. 경찰에 해놓은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해명은 그렇게 했다고요? 예. 믿습니까? 아니 그런데 예. 김민기 의원이 그걸 또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돌을 3조각씩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본 바로는 굳이 돌을 개놓지 않아도 밑으로 흘러갈 경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왜 받쳐놨을까요? 그러니까 왜 받쳐놨냐? 이제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또 추후 알아보고 답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경찰이 받쳤다고 치죠. 이건 빼요, 그럼. 믿어서가 아니라, 응? 명백하지 않은 것은 빼요, 그럼. 그리고 제가 사실은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인의 결정들이에요. 신고했다가 취소했다가. 지금 남편이 어디인지 모르고, 그죠? 그 남편이 진짜 실종됐을지 모르는데, 한시가 급할지 모르는데, 굳이 경찰을 왜 취소해? 그럼 취소할 거면 119도 취소해야지. 119는 내버려두고 112만 취소하고 신고하고 취소하고 신고하고. 이 결정들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이 결정들에 저는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추론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생각을 곰곰이 하다가, 그래, 뭐 국정원이 필요에 의해서 혹은 정신도 없으니 뭐 남편을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뭐 시킨 대로 했다고 쳐요. 근데 사망한 이후에 말이죠. 그럼 국정원이 원수예요. 자기 남편이 그 일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럼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원망하게 되고. 그런데 너무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협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졌던 의문은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발한 건데 저는 국정원이 실종 신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 다른 가능성 없네 거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고 부인이 이렇게까지 협조적일 일은 또 없잖아. 생각을 해보면 자살 유도설, 그리고 저는 타살설, 오인 타살설, 타인설 아닐까 이거?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 당사자가 그 당사자임을 확인한 사람은 사실은 국정원과 가족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저는 시신 사진을 봤어요. 그러니까 시신 사진이 임 과장의 평소 사진과 일치하나요? 임 과장 평소 사진도 평소 보셨어요? 사진은 제가 모르죠. 아니 이게 이제 어쨌든 누군가는 고인이 됐고, 그리고 이 사건이 일면 비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가족들은 죄가 없잖아요, 전혀. 인가족도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전혀. 그런데 조심스럽긴 한데 근본적으로 되돌아가서 저는 이게 사건이 너무 군더더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자꾸 이 사건을 들여다볼수록 타살이든 자살이든 간에 군더더기가 너무 많아. 이게 본인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최초로 하게 돼. 그럴 일은 없겠죠.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고요, 저는. 저는 그것과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저도 이제 이것을 추적하고 하면서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안 됐다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어쨌든 국가에 충성을 하다가 부인이 신고를 할 때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 한동안이라는 말은 뉘앙스를 봤을 때 적어도 열흘 뭐 이렇게 기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 대목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그랬어요, 지난주까지는. 예. 이게 복잡한 사건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이번 국정원 해킹 사건의 첫 번째 주제는 뭐여야 되냐면 왜 하필이면 총선 전 대선 전에 집중 구매했느냐. 예, 이거에 대해서 계속 우리는 물어야 되고 따져야 되고 추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첫 번째 이거. 두 번째는 국내 사찰을 하지 않았다라고만 변명하면 돼요. 그런데 대북 첩보용이었다. 이 얘기는요. 정보기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해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실토한 거예요. 만약에요. 이것이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제 생명이 위험합니다. 정보기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자고.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는 정보기관의 정보원들의 활동 1장 1절의 말씀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그런데 해킹 프로그램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면서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제가 정보위 위원이었잖아요. 나름대로 국정원 전문가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로 이메일을 했다면 이거는 개념 없는 한심한 국정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예산은 불법 예산입니다. 국정원이 아무리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식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예산이에요. 있을 수 없는, 끼어들어갈 수 없는 예산이에요. 근데 그것도 막 실토해요. 국정원 예산을 샀다고. 서류가 나와버렸으니까요. 예, 국정원이 발뺌을 하고 뭐 다 좋은데 정보기관으로서의 기본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 이것은 제대로 된 국정원은 국익상 필요하잖아요. 대테러, 대북 첩보, 뭐 산업 스파이 잡고 이런 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국정원의 어떤 밝히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스스로 이번 사건에서 밝히는 걸 보면서 정말 급했구나. 발등에 불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역으로 또 생각할 수 있었죠. 마티즈 차량 폐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김총수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합리적 의심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집중해서 물어야 될 것은 제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사실은. 특히 왜 대선 전후로 그런 일이 선거 전후죠. 꼭 대선이 아니라 선거 전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있었느냐 라는 질문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앞으로 더 새로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 400기가 속에 한국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있는 것도 그 IP가 결국은 누군지 특정돼야 되는데 누군지 특정되려면 그 IP 소위 그 IP가 누구한테 할당됐는지 하는 테이블을 봐야 할 텐데 그 테이블을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이 테이블을 이미 삭제해 버렸으면 사실은 영원히 특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아 근데 네? 당에서 이 국정원 해킹 사건 진상조사 하고 있잖아요. 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보고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당직 아닙니까? 그건 당직 정지 중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당에서 곤혹스러워하면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회의하러 오라 그러는데 못 갔어요.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단독 플레이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당직은 정지됐기 때문에 국회직은 정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행이 간사 자격으로 경찰청을 항의 방문했지. 의원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나름 이제 국정원 전문가라고 하셨으니까, 누가요? 주장하셨으니까. 제가요? 예. 그럼 뭐 코렉트 하죠. 근데 이제 좀 전에 총수가 제기했던 여러 의혹을 보면은 굉장히 사악하잖아요. 그쵸. 정말 악하잖아요. 네. 그 정도인가요? 이럴 때는요,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왜 대북 첩보용이라고 스스로, 정보 획득 과정을 유출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정원을 샅샅이 2년간 들여다봤던 사람입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정보 유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보안 사고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국정원 얘기했던 대로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으로 대북 첩보 정보를 수집한다. 라고 국회의원이 만약에 그걸 공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알겠죠. 예. 종북이 어떻고, 안- 매국이 어떻고, 안 그래도 종북인데.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 스스로 그러는 걸 보면서 국정원을 자세하게 들여다봤던 사람으로 정말 한심 뻑적지근해요. 자, 오늘 여기서 일단 의원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ill be back.